안녕하세요. 논술을 가르치는 김백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22일에서 23일 넘어가는 이제 자정 좀 넘었습니다. 오늘 상담 일정이 다 끝났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듯이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컨셉이라는 게 있을 건데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시간이 되면 라이브도 원서 마감 전에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때 채팅방을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리 공지하고,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좀 완벽하게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선글라스는 벗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선글라스를 낀 게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리고 구독자가 늘면 끼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에요. 그쵸?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연연한 나머지 유튜브 아이디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내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구독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 이 영상을 자기가 잘 이용해서 손해보지 않고 지원하는데, 그쵸? 그리고 자기 능력을 정당하게 발휘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심들이 없진 않았죠, 그쵸? 없진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많이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 만나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려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구독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이 훨씬 더 좋은 거겠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했다면 그걸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좀 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이게 또 유튜브 특성상 또 길어지면 조금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짜배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캡처를 올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내신 반영 요거 좀 말씀을 드렸죠, 그쵸? 네, 오늘은 그 뒷편에 있는 전체적인 배치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엄청난 내용보다는 그냥 조금 생각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여기다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볼 때 지금 이 부분 정확하게 참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영상을 도와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수업을 듣고 같이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간 친구인데 1편에 대한 썸네일도 그 친구가 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 주변에 숨은 숨은 능력자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마우스를 바꾸라고 합니다. 따닥따닥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원래 쓰는 마우스 요거 소리 안 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자, 바꿨고요. 아이고, 근데 마우스가 막 움직인다 이게. 자, 얘네들 왜 그러지? 이 마우스가 자, 마우스가 춤을 춥니다. 이거는 좀 빼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정보 위주로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흥미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뒷면에 보면 접수기간, 최저등급, 시험일 요 순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접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접수기간입니다. 접수기간. 요거 매년 놓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거 접수기간이 왜냐면 대학마다 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고대를 집어넣은 거는 논술 전형은 아니지만 고대 일반 전형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집단이죠, 그쵸?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카드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전형 5배수 뽑는 요거 좀 추천을 합니다. 자, 모집 마감, 그쵸? 25일 금요일이죠, 그쵸? 금요일 5시입니다. 금요일 5시죠. 그쵸? 근데 옆에 성균관대 보니까 그 다음 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 두 대학은 상당히 급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서 마감 날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요 전체적인 보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 다 체크하시고 모집 요강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쵸? 그럴 때 제일 먼저 형광펜으로 나는 언제 지원하겠다. 이것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보통 마감일
오후 3시경에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자, 연대 기준 한다면요, 5시면요,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그 경쟁률 보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경쟁률 보고요, 지원하시면 되겠고, 아마 모든 대학의 심리학과는 제일 먼저 달릴 겁니다. 달리는 것은 끝까지 달리게 되니까, 경쟁률이 높은 대학, 낮은 대학,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보면 28일 6시, 그러니까 거의 대학들이 뭐라고 하죠? 약속을 한 듯이 비슷한 레벨의 대학들은 비슷하게 마감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최저 등급 보겠는데요. 연대 없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고대 일반 전형보다는 바로 성균관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문 계열입니다. 인문 계열 글로벌 빼고요. 국수 탐 2평입니다. 자, 이건 반영 교과겠죠, 그렇죠?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2평은 무슨 말이냐면, 자, 2개 평균이죠, 그렇죠? 탐구 2개 평균을 얘기하는데 절사와 반우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올림 이런 거 없고요. 절사도 없습니다. 그냥 평균 낸 거 그 숫자, 그것대로, 자, 2합 4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영역 합 4등급 이내라는 뜻입니다. 두 영역 합 4등급 이내라는 뜻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 글로벌 관련된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2평, 2합 3이란 얘기겠죠, 그쵸? 두 개 영역 합 3이란 얘기고, 그 옆에 보면 공통해서, 이제, 동그라미 안에 2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가 있죠, 그쵸? 동그라미 0 안에 2가 있다 해서 0 안에 2에서 영어 제시문 2등급 이내라는 뜻입니다. 다시 0 안에 2가 있대서 영어 제시문 2등급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한자로 4자 돼 있죠. 한문으로 4자 돼 있죠. 그쵸? 자, 이거는 한국사 4등급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사 4등급이라는 뜻이죠. 이런 내용으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최저 등급 다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은요,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1로 인정합니다. 옆에 살짝 보면요, 서강대는 이런 말 없죠. 서강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는 대학 다 조사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좀 보실 때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이 서강대 보시면 국수 0탐 1이죠. 그쵸? 탐 1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데 가끔가다 질문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 좋은 것과 나쁜 거 있는데, 좋은 등급과 나쁜 등급이 있는데 뭐를 반영하나요? 당연히 좋은 등급 반영하겠죠. 그쵸? 그래서 탐구 1, 보면 국수 0탐입니다. 영어 포함해서요, 3등급 합이, 미쳤습니다. 3개 영역 합이, 그쵸? 6등급 이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는 없고요. 그럼 중앙대도 볼 수 있겠죠, 그쵸? 국수 0탐, 2평, 그쵸? 절사나 반올림 없고, 3개 영역 합 6이라는 거고, 제2외국어 한문 탐 1로 인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세계또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 자, 갑자기 아이패드 시리아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쵸? 자기네들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또 시리아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또 들어갈게요. 시험일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보면 배경이 하얀색, 그리고 그레이색, 그리고 검정색 돼 있죠. 어떻게 직관적으로 만들었냐면, 지금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으면 밝은 색이 배경이고 멀리 있으면 검정색이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경이 하얀색인 거 시립대, 홍대, 그리고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수능 전이라는 뜻이고, 그레이색은 수능 보고 나서 2, 3일 내로 시험 보는 대학입니다. 그쵸? 그레이색이 상당히 많죠. 그쵸? 올해는 좀 많이 겹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색은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주말인 경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꽤 많이 있죠. 그쵸?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쵸? 외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상위권 대학 에서는 한양대가 원래 이 자리였으나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교란시킨 대학이 좀 한양대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배분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신다면 서강대는 밑줄 쳐져 있죠. 그쵸? 6일날 밑줄 쳐져 있고, 성균관대 밑줄 안 쳐져 있습니다. 자, 밑줄도 보세요. 밑줄이면 한 일자 같죠? 일요일을 밑줄로 쳤습니다. 일요일로 밑줄도 쳤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밑줄 쳐지는 건 다 일요일날 시험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리고 수능 전으로 지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깝게 떨어져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시간과 날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거 찾는 데도 막 서너 시간 걸립니다. 10시간 넘게 걸리는 거 있죠. 그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줄였다,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보는 거 알겠죠? 그쵸? 이렇게 시험일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하이라이트, 대학마다 어떤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세대 볼게요. 연세대 경영, 학과 이름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7, 이거는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좀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15명 많은 42명이죠. 자, 42명 하니까 상당히 좀 그쵸? 여유가 생기는데 27명입니다. 자, 66.0은 이거 뭐냐면 작년 경쟁률입니다. 66.0 대 1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0 안에 0이 있죠. 그쵸? 0 안에 0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영어 재시험을 출제한다는 겁니다. 자, 영어 재시험을 출제되는 대학은 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등급이 2, 3등급 이런 친구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연세대 영어 재시험 같은 경우 빈칸 넣기 정도, 수능의 빈칸 넣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풀면서 갑자기 막히는 버퍼링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표시는 뭐냐면요. 수리논술 있는 대학의 수리논술 비중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수리논술 비중인데요. 자, 연대 같은 경우 작년부터 솔직히 수리논술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수리적 사고력이라겠죠, 그쵸? 실제로 작년에 연대 경제를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쭉 풀이과정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했을 때, 그쵸? 무려 4개 학교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쵸? 연대 포함해서 많은 학교를 좀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합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 글 읽기 능력입니다. 글 읽기 능력.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쭉 넘어가면 한양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반으로 되어 있죠, 그쵸? 수리논술 비중이 50점,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외과 보면 맨 마지막에 플러스 1 돼 있죠, 그쵸? 이렇게 플러스 1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추가 합격자 인원입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몇 개 대학 빼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가 안 되는 대학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내가 직접 전화를 했고, 발표가 안 돼가지고 확인했는데, 비공개라고 합니다.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한국외대는, 알려줍니다. 전화하면 알려주고요.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과 쓰는데 작년에 추합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도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낸 그 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니까, 저희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좀 전에 전화하신 분 아닌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하니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한국 애들 지원하는 친구들은 직접, 입학처에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여러분들의 꼭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잘 알려주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표에 없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댓글을 좀 담아주시면요, 저도 여기서 좀 수정을 하고 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행정학과가 2명 이렇게 추합이 돌았고요. 철학과가 2명 추합 돌았죠. 거의 대부분 추합이 돌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성이죠.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 준비하기 좀 그렇지만 제일 꿀인 전형입니다. 왜냐면 추합 돌지 않는 거에서 알 수 있고, 논술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솔직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쵸,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전형, 그리고 합격하면 정말 좋은 전형,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가 이 페이지에서 준비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준비된 내용은 요겁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요. 어떤 거는 진하게 밑줄 쳐져 있고 어떤 건 밑줄 쳐지지 않은 게 있죠. 그쵸? 한양대 라인으로 쭉 내려보세요. 파이널 경영 밑에 보면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짜도 중요하고 추합 인원도 중요하지만 날짜와 함께 그 날짜에 몇 시에 시험을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경영, 경제금융, 정책, 정보 시스템, 행정 같은 경우 진하게 밑줄 쳐져 있죠. 그쵸? 이거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이렇게 진하게 밑줄 쳐져 있습니다. 요 시간대에 시험 보는 시간입니다. 그쵸? 요 시간대에 시험 보는 시간이니까 내가 딱 체크해놓고 바로 밑에 내가면 요 날짜에 요 시간에 시험 보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날짜와 시간도 굳이 어렵게 모집 요강 찾고 막 정리하는 것보다는 아주 직관적으로 겹치는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배치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쵸? 요거 다 변화된 거 최근 버전까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 후 꼭 모집 요강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개인적인 채널 통해서 많은 연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제가 상담하는 시간이 좀 남거나 이러면 미리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에 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궁금한 정도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제일 오른쪽에 전공하고 샵 돼 있죠. 이거는 제가 좀 표기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도표를 출제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은 외대죠, 그쵸? 도표를 출제하고, 요거는 영어 재심을 출제하고 이런 거죠. 자, 도표를 출제하는 대학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그리고 건대, 외대 상경, 이런 꽤 많은 대학들이 도표를 출제하는데, 도표는 함수 영역 때문에, 수학의 함수 영역 때문에 출제한다는 거, 이것도 좀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있는데요. 앞으로, 실제로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논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다는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기려는 채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받고 인생에 도움이 됐다, 어느 순간인가 좀 만났을 때 이 영상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된 부분이 조금 있었다, 요 정도 얘기만 해도 충분히 좀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내일 요 시간 정도에 다시 영상으로 짧게나마 찍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패키지로 준비했을 때, 패키지로 지원했을 때 좋은 대학의 어떤 채점 변화, 이걸 바탕으로 그런 대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